예, 오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반차들이 격앙되어 있다. 대구 향판도 이재명 치받았다. 자, 조희대,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축출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그 청문회도 뭐 2번이나 개최를 하고,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국감도 2번씩이나 하고 뭐 3번째 한다 이런 말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그 자리를 그 좌파 대법관이죠, 의료법연구회 출신 이형구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로 만들어서 이재명의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인데, 이게 이제 역풍을 좀 맞고, 또 특히 뭐 조국 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뭐 발표를 하고 했지만은, 민주당은 이게 끄림칙한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헌재에서는 이게 전혀 탄핵 거래가 아니니까는 기각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직무정지를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역풍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사법 대란이 일어나서 이재명이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지금 시키지 못하는, 그까지 가지 못하는, 물론 나중에 이재명 재판 속행되고 하면은 막 탄핵 이야기도 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우회로를 택한 것이 대법원 장악이죠. 대법원을 완전히 좌파 진영에서 장악을 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정원을 한다. 지금 14명을 26명으로 정원을 하고, 26명이면은, 그 중에서 12명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12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14명 중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임기 5년을 한다면, 만약에, 뭐 그렇게 갈 리도 없지만은, 그 기간에 이 임기가 다 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6명 중에서 22명이 이재명이 임명을 해서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을 한다. 장악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 좌파 멋대로 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거 대법관 정원 하나하고 3가지입니다. 지금 안전장치 1중, 2중, 3중 안전장치를 지금 이재명이 만들고 있죠. 대법원을 막 흔들어 가지고, 하나는 대법관 정원, 그리고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는 추천위원회에도 좌파 쪽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을 빼버리고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자기들의 헌재를 장악을 했으니까 그쪽을 집어넣고, 무슨 또 전국 법관회의, 이것은 주로 좌파 성향 판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을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법부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대폭 놀려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 작업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재판 소원제도, 그 헌법 소원처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난 거를 한 번 더 하는, 결과적으로 사심제죠. 사심제. 이것이 이재명을 위한 그런 완전히 사법체제를 완전히 흔드는 겁니다. 사심제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 완전히 철회하지 않은 이 조희대 재판부를 믿지 못하니까, 법원을 믿지 못하니까는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다가, 이게 또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내란 전담재판부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모든 것이 딱 2가지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행 막기 위한 것.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행여라도 무죄가 나올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재명 유죄 방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방지, 이 차원이죠. 자, 그래서 어제 소위 사법 개혁안, 자기들은 개혁안이라고 하지만은 개악안입니다. 개악. 그리고 사실상 사법 해체안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침 출근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대법원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모두 발언,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들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 그 계약안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이 제기한 이 안을 두고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건 뭐 사심제도, 재판소는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뭐 이야기 드리겠다. 이렇게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판사들은 격앙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국정감사를 했는데 뭐 판사들뿐이 아니고 지금 법조계 그리고 이 법학자들도 어제 나온 그 안대로 하면은 이 말이 안 된다. 이재명 임기 동안 충원되는 12명 그리고 정년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10명을 포함해 22명이 이재명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사진학 고려대 교수가 지금 이 사법 관련해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말 보면 하나하나 와 닿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차진환 교수가 지금 이것을 두고 어떤 말을 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정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을 해버렸다. 원래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상실해 버렸다. 이게 그 첫 출발점이 된 게 바로 차베스 정권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정원을 하고 나서다. 지금 이재명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걸까요? 딱 12명을 정원을 합니다. 14명이었던 것을 26명으로 딱 12명을 정원을 하죠. 제2의 차베스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2의 베네수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이 정치적 편향성도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고, 다른 법학자들도 상당히 지금 어제 발표된 데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개혁안이 아니고 정말 이 사법부 말살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이 판사들이죠. 판사들이 어제는 이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장, 그 서울고등법원장, 뭐 수원고등법원장 이렇게 17명의 수도권 법원장들이 이 국정감사를 받았고, 오늘은 비수도권, 전국에서 모인 비수도권 지방법원장들이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과거에 저도 이 국정감사를 많이 취재를 하고 법사위 국정감사도 취재를 해봤지만은 이 판사들, 검사들하고 또 다릅니다. 판사들은 답변이 굉장히 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로 하죠.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센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 법원을 말살을 하려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는, 물론 이 원래 근본적인 책임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제가 이 판사들이 지금 격앙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책임이 법원에 있는 것이, 이재명 피고인 다섯 개 재판받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재명이 무슨 뭐 단식을 하고 이렇게 이재명이 질질 끈 것도 있지만, 법원에서 특히 서울중앙 33부 형사 33부 김동현 판사, 그 유정교사 그것을 무죄를 내리고, 또 대장동도 거기 사는데 질질 끌고, 이 지금 선거법, 가장 중요한 이 선거법 재판도 1심에서 6개월에 끝내야 될 걸 2년 2개월을 끌었죠. 그때 한상진 재판장인가요?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유죄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판사들, 권순일 재판 거래해서 이재명 살려줬죠. 유창훈 바로 구속돼야 되는 걸 황당하게 풀어줬죠. 그런 판사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 됐고, 그렇게 판사들이 또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섰다고 해서 5개 재판부가 전부 다 털어놓아 버리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참 판사들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저런다고 저렇게 이 재판 자기 거 질질 끌고 내가 딱 정권 잡고 나니까 그거는 5개 재판부가 다 털어놓아 버려서 재판 중단시켰다. 그런데 이제라도 그 결과 이 지금 나락골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고,
사법부, 특히 그렇게 했던 사법부 자체도 지금 완전히 무시당해서 이 바람 앞에 등불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되죠. 그 행동으로 보이는 건 바로 재판 속행입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 자,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이 대법관 정원, 그리고 이 재판 소원, 사심제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이 강한 톤으로 반대 입장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대전 고등법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법원장들이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이렇게 각자 상권 분립을 한 그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람이 진성철 대구 지방법원장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장입니다. 진성철 대구 고등법원장인데, 그러니까는 제가 향판이라는 표현을 했죠. 향판이라는 것은 주로 본인이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 판사 생활을 하는 그 판사들이 있습니다. 뭐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지역에서 계속 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서울에는 잘 오지 않고, 과거에 지금 문형배도 그런 그 향판이었죠. 부산하고 경남 지역의 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대구 고등법원장 진성철 판사도 이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을 해서 대구 고법,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가정법원장, 대구고법 수석 부장판사, 이렇게 쭉 대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부산 고법에 한번 갔었고, 특허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외에는 전부 다 그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왜 이 향판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러니까는 대법원의 이 판사들이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판사들뿐이 아니고 전국의 판사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을 말살을 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심제에 대해서 진성철 판사는, 대구 고등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현행의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대해서 기속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는데,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사심제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위헌이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쪽이 난리가 나는 거죠. 법원장이 자기들이 참 볼 때는 우습게 보죠. 법원을 우습게 보죠. 지금 판사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대구 고등법원장이 자기들이 하는 거를 위헌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날선 반응을 보여서 막 따져서 캐 묻습니다. 이성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문재인 신보 검사 출신이죠. 이성윤은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인가, 내란 특별재판부도 위헌이라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막 따졌고, 저 이성윤은 진성철 대구 고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재판 소원 관련 내용 법안을 알고는 있느냐, 그 내용을 말해보라. 자, 이렇게 일종의 시비를 거는 법원장, 고등법원장에게, 대구 고법원장에게, 대구 고법원장이 이게 사심제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는 그 내용, 법안 내용을 한번 쭉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군기잡기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늘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제 법원장들이 맞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계속 이제 항의를 하는, 민주당 쪽에서 이 법원장들을 몰아치는 데 대해서, 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장경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성철 법원장을 비롯해서 지방 법원장들이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이런 행태들을 위헌이라고 계속 규정을 하니까 장경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하지 않듯이, 지금 국회가 구체적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유죄 취집하기 한송했다고 이 소동을 벌이고, 그 전에 재판부에서 뭔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결정만 놓으면은 불때같이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좌표 찍고 했던 그 사람들이고, 거기에 중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장경태죠. 장경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가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하지 않듯이 입법권에 대해 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법원장들을 마치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한 것이다.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법원장들이 낸 것이다. 정치한 것이다.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이 법원 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행태들에 대해서 하심제나 대법관 정원이나 이 내란 전담재판부 이 행태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은 그것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대를 하면은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그 무도한 그 일들을 지금 오늘도 법사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론전도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데, 특히 재판 소원 문제, 이거는 재판 소원은 이 비장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좌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카드입니다. 비장의 카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재판을 재개를 하는데 다른 4개 재판은 일단 논외로 치고 이 유죄 취집하기 한송받은 이 선거법이 서울고법 그 형사 7부에 가 있죠. 이재근 부장판사 쪽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이 재판이 이 유죄 취집하기 한송했는데 이제 유죄를 선고를 해야죠.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그 선고를 하면은 벌금 100만 이상은 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은 모든 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재상고를 하게 되겠죠. 재상고하면은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확정을 하면 딱 끝나고 이재명을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사심제로 만들어서 이 재판 소원이라는 거에서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이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살려놓겠다는 이야기죠. 그 경우에 대비를 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사법체계를 정말 그렇게까지 다 바꾸어도 되는 것이냐. 이거는 거의 과거 같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준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역풍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안에서 좀 시시하는 이거를 이 사심제로 가는 재판 소원을 이재명한거 연결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어떤 자기들 표현하는 사법개혁이지 이재명하고 상관없다. 이거를 지금 내부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이재명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무슨 지금 시사 프로 보면은 좌파 패널들이 똑같은 말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뭐 그것은 뭐 국민 인권을 위한 것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오늘 이 김어준 프로에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이 검사 출신 김기표, 판사 출신 김성원,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이 3명을 김어준이 불러 모아서 일장 훈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고 지금 이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막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전현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재판 소원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김어준 씨가 갑자기 말을 멈추게 합니다. 말을 더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재판 소원이 이재명 방어용이다. 이 말을 이제 전현희가 하려고 하니까는 김어준 씨가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 그렇게 이재명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맞대응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판 소원하고 이재명을 연계하지 마라. 이렇게 일종의 지침을 내리는. 그래서 언론 표현이 검언령 재판 소원 추진과 이재명의 재판을 엮는 발언에 대해서는 김어준이 검언령을 내렸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이 재판 소원 이 제도가 이재명 살리기라는 것을 자인을 하는 그런 격이 된 것이죠.